투자를 할 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우리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타점만 잘 진입해서 수익만 먹고 나오면 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인투코인 코인카드입니다. 자, 어제 좀 이제 FOMC 맨날 FOMC 하는 것 같은데 이 FOMC 7월 좀 회의록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크게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오늘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 좋은 무료 코인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CPI도 그렇고요.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목표치가 2% 정도인데 자, 우리가 이 2%를 언제 달성하겠습니까?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자체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충분할 정도의 좀 높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다시 또 적절한 시기에 인상 속도 자체를 늦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좀 낙폭 자체도 이렇게 좀 발표가 나고 나서 좀 축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투자를 할 때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좀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황소냐 곰이냐 이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 될 진짜 이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급변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발표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75bp를 좀 인상을 했었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어제 발표될 좀 수치도 뭐 자료도 이렇게 보면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FED 인사들도 상당한 긴축이 이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 뭐 조기 전환에 대한 생각은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물가가 이제 꾸준히 이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락하는 거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좀 이런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되고 시장 상황이 좀 급변했죠. 채권 금리 좀 급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던 이제 주가들 발표 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둘기적 문구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자, 이런 불마켓으로 가기 위한 여기가 이제 월스트리트 이제 뒤쪽에 있는 좀 거리인데 이 황소의 이 부분을 만지면 여러분들 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좀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 한 6년 전쯤 6년 전쯤 가서 이 부분을 좀 터치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마켓으로 가려면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월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어느 시점에는 이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그 자체가 지금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제 판명이 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필요 이상으로 긴축적인 이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 통화 정책들의 문제가 많다라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만큼 이렇게 올해 긴축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믿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막 급속도로 이렇게 자이언트로 막 올릴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의 또 의견을 보면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좀 최근에 이 휘발유 가격 하락 이렇게 단기적 인플레이션을 낮췄기에 도움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유가나 이런 일부 원자재 하락이 계속해서 낮은 인플레이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반대 의견들도 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장을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증시도 보시면 이제 뭐 어제 월마트나 이런 홈디포 같은 이제 기업은 좀 실적에 이제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한 1년 좀 넘게 살아가지고 이 타깃이라는 우리 좀 쇼핑몰을 좀 잘 아는데 타깃입니다. 타깃. 이 타깃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깃 쇼핑몰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소비가 좀 많이 줄고 있다. 뭐 자동차든 뭐 여러분 뭐 옷이든 뭐든 이렇게 소비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1등이죠. 1등인 이런 나라에서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는 경기적으로 이제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 미국 어제 증시에 좀 실적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다시피 지금 크게 빗나간 부분은 없는데 이런 기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다음 이제 FOMC 때 50pp를 올릴 가능성이 이제 이 50pp 이상으로 올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는 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완벽히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75bp 이상을 올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페드와치에서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수시로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코로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지역의 공급 부족, 에너지 부족으로 아직까지 이 물가 인상 이슈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고 계속 이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죠. 뭐 물가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목적을 보면은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고 계속 될 거고 그런데 이 인상률이 조금씩 낮아질 거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이런 속도들 계속해서 이제 0.75씩 올라왔던 거를 이제 좀 줄여서 다시 내려가겠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률 자체가 내려갈 거니까 좋다. 그리고 기준금리 한 중간 정도 범위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올릴 거였으면 현재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이게 뭐 여기까지 목표치까지 가는데 중간 정도 왔다는 얘기니까 아직 이런 이제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앞으로 이제 뭐 잭슨홀 미팅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9월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 9월은 진짜 우리가 매달 얘기하는 거지만 다이나믹한 이제 달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간단히 어제 있었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드리고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실 텐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FOMC 자체에서 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러한 자산들의 중요성과 성장 이런 것들이 다른 자산들과의 이제 연관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이건 뭐 나스닥이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제도화가 좀 필요하고요. 예, 제도화. 그다음에 이제 감사나 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FOMC 자체에서도 이제 코인을 점차 인정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뭐 불이냐 황소냐 그다음에 베어마켓 곰이냐 가지고 의견이 너무나도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 투자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거는 뭐 크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저점에 있는 좋은 타점에 있는 코인을 잡아서 가는 거. 제가 맨날 말해서 여러분들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게 심려치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현금을 항상 쥐고 있다면 적은 비중으로 코인 들어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말에 과연 우리가 비트코인 1000만 원대에 가 있을지 혹은 또 뭐 1억 근처에 가 있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이 둘 중에 일단 중간 지점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면 한 6천만 원 정도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못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거래량 없이 후지부지 가면서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대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우리들은 그냥 타점만 잘 진입해서 수익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좀 열심히 찍어봤는데 잘 봐주셨으면 다시 할게요. 도움이 되도록 찍어봤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마치기 전 코인가드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가셔서 코인가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코인 추천,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시거나 그럴 때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